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팔자의 핵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명은 금명입니다. 무자, 기미, 계묘, 개해. 무자년 기미월 계묘일 개해시. 우선 팔자풀이, 사주풀이의 핵심은 팔자의 구조 분석이 가장 우선입니다. 팔자의 구조 판단이 올바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대운이나 세운을, 그러니까 행운이죠. 대운이나 세운 분석 적용이 용이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사주를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보면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알아야지, 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물건에 맞는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또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곳을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 분석은 우선 팔자의 구조가 우선 파악이 확실히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대운이나 세운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명조의 이 팔자의 구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조 분석을 하려면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주인은 개수입니다. 개수라는 주인이 미월에 출생했고, 미토가 그대로 투관되어서 있고, 기토가, 그 다음에 연간의 무토, 이 구조가 상당히 나를 압박하는 관성이죠. 편관, 정관 해서 관성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것을 견뎌내고 살아남으려면 나를 보좌하는 이런 비견급제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내 자신은 상대적으로 나를 강하게 치는 기운이라서 내가 직접적으로 견제하기는 힘들죠.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이 식신이나 상관, 이런 걸 가지고 이 관성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구조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운명은 주인인 개수가 기토 편관을 바탕에 깔았기 때문에, 격이라고 하죠. 일명 바탕에 깔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관까지 합세를 해서 편관의 세력이 상당히 강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한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비견이나 급제나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 비견이나.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명 팔자에서 사령이라고 하는 힘이 가장 강한 것이 월주다라고 보면 됩니다. 월지에서 파생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견이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견디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식신이나 상관, 수생목으로 해서 목국토로 해서 이렇게 이 관성을 견제할 수 있는 인자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이 사주에서는 핵심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첫 번째 삶의 수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성은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될, 아니면 때로는 수용하면서 극복해야 될 그러한 선천적인 인자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핵심적인 삶의 무기는 식신이다. 거기다가 식신, 삼합, 국을 이루어서 식신이 상당히 양호하게 자리를 잡았다. 특히 그냥 다이렉트로 보면은 개수가 기미월이면 대단히 심약합니다. 그러나 이 미토는 직접적으로는 단순하게는 편관을 대단히 강하게 해주는 편관에서 기토에서 미를 보면 비견이면서도 이 양인, 월간 입장에서도 양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강한 겁니다. 그러나 절묘하게도 이 미토라는 것이 나의 식신과 연합을 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미토의 기운이, 편관의 기운이 쭉 빠져버렸죠. 이 편관의 뿌리가 나의 식신과 연합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 기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을 적용하는 데는 나를 도와주는 이런 인성운이 초년에 왔죠. 어찌됐든 단편적으로는 개수가 미월이니까 한여름에, 늦여름에 한여름이니까 아무래도 개수가 어떤 많이 정발되고 소용되는 시기니까, 발산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나를 좀 더 원기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초년에 인성의 운이 왔다. 물론 싸잡아서 인성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정인운과 편인운은 정인, 편인 공부를 하면서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입장의 개수 입장에서는 정인운이 좀 더 현실적인 운이다. 편인운은 뭐 비현실적이라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요런 유금 같은 경우는 지지에서는 유는 나의 아름다운 발산지기가 되는 이런 묘목을 충하는 그런 또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시비가 길흉이 반복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근원적인 바탕은 미월의 기미월의 개수의 존재감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개해, 비견, 운 요런 운이 해자 요런 운이 인성운보다 더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 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도 나의 실질적인 삶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내 능력을 발산하면서 발산지기로서 관살도 견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실제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죠. 이런 이것을 극하는, 이것을 뭔가 압박하는 그런 인성우는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뭔가 불편한 또 어떤 제약이 따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인성보다는 비견운이 좀 더 개수한테는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팔자 분석은 뭐 그렇게 깔끔하게 분석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추론이 중요한데 그 분석은 단순한 강약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조후도 분석하고 물상도 또 염두에 두고 그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의 어떤 이 팔자 내수의 활약이나 쓰임새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운세를 적용하고 또 세운 대로 적용하는 것이 팔자 분석의 팔자 풀이의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